안녕하십니까. 줄 때 먹는 남자 2023년 7월 25일 오후 1시 58분 나스닥 전망 및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나스닥을 올렸었는데 제가 실수로 오디오가 빠졌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내려올 때 고점 찍고 내려올 때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시나리오를 몇 가지 생각해 놓았는데, 이 선물이라는 게 사실 전망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추측을 한다는 게 사실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시나리오를 짜는데, 이 선물이라는 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는 영역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흘러가는, 현재 흐르는 캔들의 움직임을 보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움직이는 모양을 보고 저는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일봉입니다. 일봉으로 움직임을 보면 여기 16,000대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내려올 때도 좀 급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급락으로 떨어졌는데, 그 저항은 이 부분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저항을 받고 나스닥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저항이 좀 강한 자리가 왔습니다. 여기서 한번 저항을 받고, 여기서 저항을 받고, 지지, 지지 저항, 지지 저항, 여기서도 올라갈 때 지지를 받고 올라갔던 자리, 여기에서 지지 저항을 많이 받은 자리가 좀 강한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스닥이 최근에 요 박스 안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박스 안에, 이 박스 안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아직 요 박스 내에서는 하락하지 않았다. 보시면 여기도 저항을 받고 요 박스 하단에 저항을 받고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패턴을 그려서 다시 여기 역시도 박스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패턴을 박스로 그려서 박스를 뚫고 힘을 모아서 뚫고 여기까지 올라왔고, 현재로서 여기서 저항을 맞고 내려왔는데 다시 박스 상단, 여기가 지지가 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올라갈 때는 저항이 되지만 뚫고 올라간 이후에는 이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똑같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지를 받고 현재는 보시면 일봉상 행보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급하게 올라가서 급하게 내려오지 않다고 있는 건 아직까지 상승세는 죽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여기 작은 그림에서 봤을 때는 올라가서 급락으로 떨어졌는데, 보통 급락으로 떨어지면은 다시 급등을 하게 돼 있는데, 내려오면서 지금 박스 여기서 또 보시면 이거를 또 박스로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보면
다시 박스 하단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박스 내에서는 하락세가 강하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큰 그림은 상승세가 강하다, 작은 그림은 아직까지는 하락세는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이 나스닥이 이제 하락은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 어쨌든 이 7월 19일 날 여기 저항 부분을 뚫었습니다. 종가상으로 보시면 1월 13일, 7월 17일 이렇게 종가상으로 보면은 시가, 그러니까 이게 시가죠. 시가가 15901, 22년 1월 13일 15901, 요 901을 23년 7월 18일 종가가 15901을 뚫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는 건 어떻게 또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 부분까지는 열려가 있다는 뜻입니다.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다시 여기서 행보를 해주면서 전고를 돌파해주면 다시 여기까지는 상승을 추가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지금 보시면 여기가 매물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매물대가 많아서 쉽게 올라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여기서 꼭 올라가더라도 또 이 부분에서 저항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 아마 이제부터 시나리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가 올라가서 여기서 저항을 받고 내려온다, 또는 올라가서 이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온다, 혹은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내려온다. 어쨌든 저는 현재로서는 매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매도를 잡아야 되느냐, 이게 또 문제입니다. 그것은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올라오면 매도를 치는 게 맞습니다. 일단 올라오면 매도. 근데 만약에 뚫고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건 제 노하우인데 제 경험상 이 차트가 이렇게 여기가 저항이 있다 치고요, 올라가면은 일단은 저항을 맞습니다. 여기서 매도를 칩니다. 매도를 치면 뭐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은 저항을 뚫고 그냥 올라가겠죠. 만약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얘가 그냥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지지를 한번 받아줍니다. 받아주고 다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도를 쳤는데 내려가는가 싶더니 다시 뚫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살려줄 기회를 한번 줍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본전을 치든 약손절로 빠져나오고, 이제 움직임을 보고 뭐 여기서 롱이다 싶으시면 뭐 롱을 잡으셔도 되는 건데,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워낙 일봉상 시가 종가로 지지 저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걸릴지는 정확하게 잡기는 사실 힘듭니다. 특히나 나스닥의 경우에는 급등 급락이 워낙 비일비재한 종목이다 보니 사실은 여기서는 단타의 영역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가져가기 힘듭니다. 만약에 여기서 잡으셨던 분들도 매수를 잡으실 분, 이게 저항을 보고 여기서 매수를 잡으셨던 분들도 사실 계속 끌고 가기 힘듭니다. 저도 사실 여기서는 끌고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에서는 매매하기가 조금 좀 짜증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 안에서 놀 텐데,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여기서 저항을 맞고 내려오거나, 혹은 여기서 저항을 맞고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행보를 해주다가 여기 박스 하단을 깨고 내려와서 또다시 여기도 지지입니다. 여기도 박스입니다. 박스 하단을 또 깨고 내려오거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정고점을 돌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정고를 돌파하면 이제 날아가냐? 그건 또 아닙니다. 지금 이 매매하는 것 중에 가장 힘든 부분이 과거에 저항이나 지지가 없을 때가 가장 매매하기가 힘듭니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여기서 롱을 잡았다고 치면 올라가더라도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 저항을 이라 생각해 놓고 이 부분을 여기서 롱을 잡았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또 강력한 저항이 보입니다. 만약 여기서 롱을 잡았다 치고, 그러면은 제가 익절하는 자리가 어디일지는 대충 감은 옵니다. 여기서 저항을 맞았죠. 그럼 여기서 한번 익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간 상태에서는 어디서 저항을 맞고 내려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또 올라갈지도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만약에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라도 저는 그럴 일은 티박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0.1%의 가능성도 가능성이니까 전고를, 지금 이 부분 전고 부분을 뚫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급하게 뚫고 날아가는 듯 하나 저항을 받고 내려온다는 관점입니다. 전고를, 그러니까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전고를 뚫더라도 바로 내려온다 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매도의 관점인데, 나스닥이 현재 아주 급하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뭐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간지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요. 저는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니까 세력의 의도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세력이라는 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세력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 세력이 없이 이 주식시장이나 파생시장이 있다면, 개미들끼리만 매매를 한다면 그냥 이렇게 빨래판입니다. 이렇게 시세가 크게 안 나옵니다. 계속 빨래판으로 합니다. 그러면 투자 상품으로 매력이 없죠. 하지만 이 세력들이 있어야지 세력들이 가격을 띄웁니다. 이렇게 세력들이 여기서 매집을 해서 가격을 자기들이 띄웁니다. 띄워서 이 띄울 때 되면은 호재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뉴스도 나오고. 그러면은 이 개미들은 이렇게 따라탑니다. 따라타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막차 탄 개미들은 이제 예를 들어 이게 고점이다. 고점에 물리죠. 세력들은 여기서 매집을 해서 올라와서
호재와 뉴스가 나올 때 개미들이 따라 올라서 할 때 그때부터 개미들에게 물량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물량을 던지면 가격은 주가는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지다가 다시 또 한번 올리는 척 하죠. 다시 세력이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개미들은 또 여기서 올라타는 개미들이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는 듯 하나 다시 가지고 있는 물량을 또 던집니다. 그럼 가격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던져버리죠. 그러면 또 향후 몇 년 동안은 계속 또 행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행보를 한다는 건 세력들이 완전히 빠져나가서 더 이상 이 주식에 없을 수도 있고, 이 종목에, 또는 아직 이 종목에 남아서 계속 또 매집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매집 기간은 뭐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 동안 또 합니다. 이 세력들이. 그래서 아주 치밀하게 매집을 해서 개미들의 물량을 다시 뺏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고점에서 탔는 개미들은 떨어져 버리니까 패닉셀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 몇 년 동안 계속 행보만 하니까 개미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던져버리죠. 그러면은 세력들은 거기서 물량을 받아서 또다시 매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향후 계속 매집을 해서 물량을 다 받아내면 다시 주가를 띄우고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입니다. 근데 제가 잠시 옆으로 이야기가 샜는데, 아무튼 자, 그러면 이게 내려오면 어떻게 되느냐, 나스닥이 어디까지 내려올 것이냐, 이게 또 중요하죠. 제가 보고 있는 나스닥이 내려오는 건 이 하단은 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단은. 제가 보고 있는 나스닥의 저점은 9,000대에서 8,000 초반대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일단 급하게 올라가면 내려오게 돼 있고요. 여기서 하단의 근거는 저는 지지 저항으로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여기가 코로나 터졌을 때죠. 코로나 터졌을 때 이렇게 하락을 하고 다시 올라간 상태입니다. 코로나 터지고 내려와서 올라가면서 이제 다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저항이 받았고 지지를 한번 받았던 자리이고요. 그러면 여기가 또 지지가 현재로서는 내려온다면 지지가 강한 자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또 내려오는데 여기서도 지지, 저항, 지지 이렇게 받았던 자리. 그 다음에 여기 역시도 지지 받았고 저항 받았고 지지 받았고 저항 지지 이렇게 강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제가 보고 있는 나스닥의 저점은 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향후 박스에서 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만약에 내려오려고 그러면 저는 보통 패턴, 힘을 모으는 걸 보기 때문에 패턴이 곧 행보이고 행보를 하면 힘을 모은다. 힘을 모아서 뚫는 방향으로 간다. 저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제 기법이 그런 식이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얘가 다시 이 박스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얘가 만약에 이 박스에 들어온다고 하면 여기서도 지지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지지받을 수가 있고
이거는 지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뚫고 내려와서 지지받고 놀다가 내려왔다가 놀다가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만약 얘가 박스를 뚫고 내려오면 다시 이 안에서 놀 가능성이 큽니다. 이 안에서 놀다가 얘가 내려가려고 하면 다시 이 부분을 뚫고 내려가야 되겠죠. 저는 일봉으로 지지 저항을 찾은 다음에 거기서 세밀하게 일분봉으로 다시 지지 저항을 찾는 편입니다. 지금 최근에 내려오면서 지지받은 곳이 여기인데 15487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올라갈 때 저항 지지받았던 부분. 그럼 얘가 다시 요 밑에 부분을 뚫고 내려오려고 그러면, 지금 바로 뚫고 내려온다면 여기서 어느 정도 행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뚫고 내려온다면 내려올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하단을 깨준다면, 여기서 지지를 받았으면 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나스닥이 뚫고 내려오더라도 또 이런 부분에서 지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나. 제가 지금 타점을 잡아 드리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제가 실시간으로 매매를 한다면 제가 타점을 잡아 드리겠는데, 이게 실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나스닥이 15487, 그러니까
24일 저가 부분이 15487인데 여기를 다시 깨고 내려온다면 이제 숏을 잡아 볼 만한데, 근데 여기서 또 아주 지지가 또 많습니다. 세밀하게 어떻게 내려오느냐 모양을 보고 숏을 잡아도 되는데, 만약에 제가 내려오는 모양을 보고 숏을 잡는다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3포인트 밖에 안 되니까 여기 부분 15484.24 요 부분을 요 사이에서 깨고 내려온다면 이제 숏을 한번 잡아볼 만 하겠습니다. 숏을 잡는다면, 저기서 숏을 잡는다면 익절은 이런 부근이겠죠. 네, 15376 이런 부분, 15356 이런 부분, 여기도 지지가 있다 보니까 지지 여기가 저항받았고 저항 다 저항받은 부분이라서 여기가 지지로 바뀌어서 지지가 좀 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고 있는 요 시나리오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박스를 그리고 나스닥이 하락을 하기 시작한다.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저항을 맞고 내려온다. 혹은 요 박스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온다. 혹은 신고가를 달성하더라도 뚫자마자 조금 올라간 이후에 하락을 시작한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 시나리오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매매라는 게 예측보다 중요한 게 대응입니다. 대응의 영역입니다. 이 차트의 움직임을 보고 매매를 해야 하다 보니, 실시간으로 해야 하다 보니 대응이 제일 중요하고요. 제가 생각엔 그렇습니다. 올라가든 내려가든 뭐 저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숏을 보는 것도 아니고 롱을 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에 따라서 시장을 따라갑니다. 그냥 시장이 롱을, 만약에 지금 제가 숏이라고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하지만 얘가 다시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다시 롱을 잡을 것이고요. 매수를 할 것이고, 이거는 그 시장 현재 움직임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시장이 가는 방향대로, 그러니까 호랑이 등에 올라탄다고 하죠. 호랑이가 뛰어가면은 그냥 등에 매달려서 가면 됩니다. 매달려서 가다가 어느 정도 달리다가 내리면 됩니다. 근데 이 끝까지 가려고 하면은 위에서 물리게 돼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타고 올라가서 어느 정도 먹었다 싶으면은 적당하게 내려오는 게 제일 현명한 개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개미들의 최고의 필살기죠. 손절입니다. 손절. 매매의 꽃은 대형도 있고 저는 손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개인이 보았던 손절이 범위가 오면 그냥 손절 치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대응 잘 하시고요. 손절도 해야 할 상황이 오면은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로스컷도 안 나니까요. 일단은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청산이 안 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시장에 오랫동안 살아남으시는 분, 적게 벌더라도 오랫동안, 한 번에 많이 벌고 나중에 청산 당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조금 적게 벌더라도 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이 파생 시장이 굵고 짧게 버시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굵고 짧게 버시는 분은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실력이 있으시면은 이게 이 자체가 ATM기인데 누가 나가겠습니까? 이 시장에 계속 매매를 하겠죠. 그러니 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계속 매매하시길 바라겠고요. 아무튼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줄 때 꼭 먹으시고요.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